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임천 면요. 제가 임시라서 맨날 좋아해요. 옛날에는 도로가 좋아지기 전에는 임천이 이따 가림성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가 굉장히 그 부여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애진 곳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임천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뭐 임이라든지 오늘날은 그 부여가 되게 유명하지만 이따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봐서는 임천이 더 오래되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따 잠깐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만은 성흥산이라는 곳에 가림성이 백제시대 성곽토로인데 그 가림할 적에 그 스플림자가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유래해서 임천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의 부여보다 먼저 가림성 성흥산에 있는 성흥산성이라고도 하고 가림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기명이 연도가 나와요. 501년이라는. 그래서 그 부여 도시로 오기 전보다 먼저 성이 쌓여져서 아마도 그 임천이 그 당시는 가림성도 있고 해서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여기가. 컸는데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가림성이 그 당시에 백제의 수도는 공주였어. 공주. 500년경에 동성왕이라는 왕이 이제 서울서 내려와서 공주에 있을 적에 이제 동성왕이라는 왕 때인데 그 당시 공주가 수도였으니까 거기에서 부여나 여기는 좀 멀어요. 배로 와도 한참 오니까 굉장히 좀 지금도 공주 부여가 한 60리 뭐 이 정도 70리
좀 꽤 먼 곳이죠. 그래서 이제 애곽인데 공주의 수도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 가림성 쌓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성을 조성하는데 그 파견한 장수가 오늘날로 치면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인지는 몰라도 백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여기다 발령을 냈어. 너가 성이나 쌓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거 봐라, 뭐 같은 뭐 비슷한 사람들이 왕인데 날 이렇게 좌천시켜? 그래 불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사하러 여기 와 있으면서 그 당시 수도에서는 공주 모르니까 와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다가 동성왕이 아마 여러 설이 있는데 한산, 서천 또는 부여 이쪽 근방에 옛날에 사냥을 다니니까 사냥 온 정보를 알고 급습을 해서 현지 즉산화시키지만 거기서 부상을 입고 몇 달 만에 죽어요. 유명한 사건이야. 그래서 여기가 가림성이 백제 왕들로 보면 반역의 땅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임천이 그 당시 꺾어지고 나서 못 큰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번 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발굴을 했지만 그런 지명 발굴 결과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나와 있는 것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적지로서 가림성, 성흥산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곽 가면 제일 유명한 게 여기 임천에 있는 가림성, 성흥산이요. 왜? 그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발굴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성곽을 한 게 가림성이야. 그래서 이제 그건 500년대 얘기고 서기 500년대 얘기고, 이제 오늘 가게 된 그 대조사는 그 금방 얘기한 그 성곽 조성 시기에 백가가 이제 나중에 잡혀서 이 무령왕이 이제 그다음 동성화를 이으는데 그한테 잡혀가지고 토벌에 져서 그 항복했는데도 죽여서 백마강에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임천이라는 데가 가림성이라는 데가 급격하게 이제 쇠퇴했겠지. 그러고서 한 20-30년 후에 워낙 이 성흥산이 좋기 때문에 대조사라는 절이 지어집니다. 대조사도 이따 가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지어진 사찰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문화재 유물은 없어요. 유명한 보물, 관촉사, 은진미륵 마냥 대조사 미륵불도 그만큼 유명한 건데 고려시대 거고.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성흥산에 있는 가림성 밑에 대조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기에 백제 지역에 세워진 절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6세기 얘기야.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불교 흥하다가 이제 조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그 국교가 다 아시는 대로 뭐죠? 이제 불교에서 뭐로 유교로 넘어가잖아, 유학으로. 그래서 전국이 다 똑같은데 이제 부, 군, 현, 오늘날 뭐 광역시도, 그 시, 군 이렇게 있는 것 마냥 이제 중앙집중적의 군현 이런 제가 되면서 전국에 이제 태종 시기부터 이른 시기에 불교를 빨리 바꾸려고 그 교육기관으로 서울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 수도 없이 얘기해서 그래서 전국에 그 임천현이죠. 그래서 현재 부여군이 전국에서도 향교가 많아요. 이게 옛날에 임천도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부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여 향교 있어요. 임천 향교 있어요.
그다음에 어디 전기주 어디 향교지? 예? 많아. 여기 홍산 향교도 있고 석성 향교도 있어요. 네 개인가? 굉장히 부여가 백제의 고두답게 현재도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평야지대고 그 물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천 현의 관아가 아마 저쪽일 거야. 이따 나가서 저쪽인데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만 관아가 다 일제 강점기에 제일 먼저 우리 정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국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국이 다 교자 붙는데 교동 뭐 이런 데는 다 왜냐하면 관아 옆에 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식의 최신식의 학교를 도입하면서 관아가 제일 먼저 없어지고 그 터에 학교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역사가 다 훼손 내지 파손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좀 댕긴 데가 있습니다만은 관아 복원이 이게 트렌드야. 왜?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뒤에 오래 저기도 아니야. 일제 시대 때 다 없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없애서 대개 학교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교는 종교 마냥 유림들이 해온이기 때문에 서울의 종묘도 그렇지만 향교를 건드리면 양반들이 일제에 협조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랬을 거야. 그래서 향교나 이 불교 같은 건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관아는 대부분 없어졌어. 참 아쉬운 얘기죠. 우리나라를 못 지켜서 옛날 행정관청은 싹 없어지고 요즘은 뭐 센터라고 하던데 행정 싹 없어지고 향교는 거의 다 새로 복원하고 이동하고 하면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있으면 뭐가 있다? 관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가 최소한 면사무소급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도 여기 옆에 바로 관아가 있었을 건데 지금은 없고 소나무만 뭐 있대요. 네, 소나무는 못 봤는데. 그리고 여기 부여 군수님이나 임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임천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500년 때부터 역사를 자랑하는 프라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그죠? 임천 사람들로서는 부여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강 건너면 부여거든요. 성흥산에 보면 바로 건너가면 보여. 그래서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 관아 복원을 전체는 못하고 왜? 거기가 아마 내가 볼 적에는 면사무소 터 같아. 행정복지센터. 못하고 2호 예병 현공인가 뭐지? 우리 6조 조선시대 그 관아 종류가 뭐 내무부 뭐 오늘 애교부 있는 것 마냥 그래서 형방청 자리를 복원했어요. 형방이 말하자면 오늘날 지금 법무부 죄진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하고 하는 데가 형방인데 형방청을 근래 복원했어. 이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결성향교도 열심히 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해서 우수 사업을 많이 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부여는 향교가 너무 많아서 부여 향교에서 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한 꼭지 이렇게 넣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여군하고 임천 면에서는 형방청을 지어 놨는데 활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문화재 부여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에 여기 임천향교도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왔다가 그 뭡니까 그 형방청도 가서 뭐 이 판소리나 전통문화도 배우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향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전국이 뭐 거의 동시대 조선조 초기에 조금씩 차가 나고 전국의 유교,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서 지방공무원 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서울 가서 성균관 나와서 과거급제하고
해서 말하면 조선의 중요한 정치 인력 양성 기관이야. 이제 서당을 처음에 들어갔다가 조금 크면 이제 향교에 와서 말하면 이런 데 현단위니까 원래 정원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5명, 30명. 결산향교는 몇 명이에요? 네, 그 정도 뭐 비슷한데 뭐 다 그렇듯이,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원을 안 지키고 더 받은 데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에 중요한 학교, 중등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게 이제 향교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향교 벼치를 이렇게 저 앞에 이제 다 없어졌으면 되게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에 들어오면 말하면 홍살이라는 게 그 붉은 게 요즘 말로 귀신이나 삿대인 게 이런 귀신 빨간색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곤지를 빨간 거로 찍잖아. 그 동서에 비슷해요. 그런 옛날 사람들은 그 과학적이지 못해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집에서 뭐 세상사 힘들게 살다가 막 싸우고 한 거 다 잊어먹고 홍산물 통과하면 그런 거 다 없애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라. 불교도 마찬가지요. 일주문 천왕문 통과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와서 이제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이게 문이 3개여서 애산문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약간씩 달라지는데, 교실이 앞에 있는 경우가 거의 85% 이상이야. 우리나라 향교의 건물 배치가. 교실이 명륜당에 저기 보이죠? 명륜당을 교실인데 여기 6.25 유학 공자님 그 학문 배우는 데니까 교실을 먼저 배치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스승은 6.25 유학 인륜 이런 거에 대해 배우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공자님, 맹자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18현이 18분의 공부 잘하는 현인 이런 학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델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더라도 공자님을 포함해서 우입회에 이름을 써놓고 안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맨날 초하루 보름 제사 지내면서 그런 걸 제향이라고 합니다. 가채와 제향. 그래서 제향 공간이 되게 대한민국 향교는 다 이렇게 약간 비탈진 지형이라면 이게 그런 그 의패를 모시고 있는 귀한 분이라서 약간 높은 쪽에 모신 공간이 대성전이요. 대성지성.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역사상 공자님 같이 훌륭한 분이 없어서 수많은 왕, 황제,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앞에 수식어가 제일 길게 붙은 분이 누구? 공자요. 대성지성. 우리 정의원님 뭐죠? 나 길어서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누구도 얻지 못한 타이틀이 역사가 있는 이상 공자 이상 훌륭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 6.25 유학 학자님들 25 내지 27분의 의패를 이 안에 모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늘 그분들 쫓아서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여기도 지금 들어가보면 명륜당 대성전 이렇게 돼 있고, 요걸 바꾼 데가 있어요. 참고로 네, 전주향교. 그 다음에 서울의 문묘 나주향교 몇 군데 바꾼 데가 있어. 그 다음에 옆으로 간 데도 있어. 지형상 대성전하고 명륜당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데도 있어. 제가 본 건 성주향교인가? 지형이 할 수 없이 옆으로 뒤로 못 가니까 옆으로 건물 배치를 한 데도 있어요. 다만 전주향교 같이 이거를 대성전을 앞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선을 우리 그 유학이나 우리 후학들이 볼 적에는 공자님, 맹자님, 주후이, 뭐 우리나라 최치원 선생, 사계 선생을 함부로 이렇게
엉덩이를 댕기면서 못 가니까 이 바로 여기가 대성전이 되면 바로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동선을 이렇게 돌립니다. 애들을 학생들은. 그래서 명륜당 가려면 공부하는 교실을 가려면 여기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동선을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요. 왜? 대성전이 너무너무 귀한 성스러운 공간에서 마음대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좀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하면 여기 앞에가 교실이다 해서 배울학 해서 전학 해보죠. 전학. 앞전자 배울학자 전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패 묘신들을 사당묘라고 그래요. 묘 해서 묘, 종묘, 뭐 가묘 이러잖아. 가묘가 가짜로 쓴 게 아니라 자기 문 중에 묘를 위패를 모신 걸 가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당묘자를 써서 후묘 그럽니다. 후묘. 뒤쪽에 사당이 있다. 그래서 전학, 후묘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별거 아니야. 알고 보면 별거 아는데 교수들도 뭐 전학, 후묘가 어떻고 뭐 이걸 또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강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드론을 띄워서 딱 높은 데서 보면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제 아까 전교님이 수건 사업이 이게 이제 교실이니까 애들이 와 있으려면 기숙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교실이니까 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동제 자기 있는 쪽에서 좌측이 동쪽이요. 근데 여기는 있었을 건데 없어졌다는 거 맞아. 여기 전교님이 아마 되신 게 자기 평생 소원이 요 옆에겠지. 동제 복원이 뭐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어. 소재만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전에 있는 게 이제 여기에 밖에 있는 게 애산문. 여기 들어가면 내산문 옆에 동쪽에 동무, 서무. 옛날에는 여기가 여기 25, 27분을 못 모시니까 나눠서 넣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거기를 그렇게 하나요? 저희는 대성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동무, 서무 있더라도 전국에 댕겨보면 거의 다 딴 거 용도로 쓰고 옛날에는 이게 대성전에 다 못 들어가셔도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거로 뒤에서 거의 보관한 겁니다. 옛날 게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문화재적인 가치는 말하면 보물, 전주향교나 경주향교 같은 대성전, 서울의 문묘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거의 다 이사 댕기고 옛날에도 그랬어. 이사 댕기고 하느라고 건물 자체가 옛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 종류로 봐서는 이 털은 그대로 17세부터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기념물이에요. 그래서 명륜당 대성전은 그 이후에 짓고 이제 복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다 해서 애산문입니다. 이게 바깥에 있죠. 청양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전교님이나 어르신들이 이거 꼭 좀 알아야 될 게 문화재 활용 사업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변화된 게 이 대성전은 위패를 모시는 중요한 제한 공간이라 거기에 무슨 현대적인 저게 못 들어가지만 명륜당 교실이라니까요. 요즘 학생들이나 어른들 허리 아파서 좌식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전국에 다녀보면 전교님이나 이런 분들 트인 분은 명륜당이니 교실이니까 뭐 에어컨도 놓고 겉에만 이렇게 한옥으로 최신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언뜻 보니까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놓은 건 잘한 거예요. 왜? 여기는 교실인데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은 집에서 맨날 의자에 생활하는데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1시간 있으면 다음부터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의자 잘 놓으셨구만. 깔끔하게 이렇게 해줘야 학생들이 와서 그죠? 이렇게 의자 있고.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 이쪽이 동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댕겨보면 알아. 이게 전문가 되는 거야. 되게 구조가 보면 거의 다 있는 데가 많아요. 복원을 하거나 어떻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쉬우니까 그러려면 쉽지 않겠죠. 옆에 저기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들어와 보니까 아늑하죠.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서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공부라는 게 중요해. 누가 와도 좀 허전하잖아. 한쪽이 빈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맞는 생각이야. 느낌이 동제가 벼 있는 거요. 서재만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행사날이라 이제 열어놨으니까 한번 대성전 우리 저 왼발 오른발 해보시 한번. 나는 그 할 줄 몰라. 왼발 오른발 해보시 한번. 그럼 내 짜쳐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누가 오면 그 참고로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향교는 저 대성전은 특히 대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과는 남자들만 했기 때문에 남자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아까도 명륜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울에 문묘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는 향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중앙기관이니까. 근데 양천이라는 데가 이제 옛날 경기도였는데 들어갔어. 이게 지금 서울시가 됐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양천 향교 전교가 전교님이 여성이에요. 그죠? 3년 전에. 이게 얼마나 바뀌었냐고. 몇십 년 사이에.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 그리고 제가 이 얘기 가끔 합니다만은 이 19세기 초만 해도 암만 관찰사 아니라 먼 배수를 했더라도 서자라든지 그 동네에서는 알 거 아니야. 자기 고향에서는. 향교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양반 행사를 못했어. 쳐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전교님 와 계시지만 향교에 이름이 올라간 분은 이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기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향교에 입안이라고 해서 명단이 없으면 암만 밖에서 돈을 뭐 억수로 벌던 이 서원을 져준 사람도 있어요. 저 경주 양동 마을 가면 그 해제 이연적 손이 그게 말하면 손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자라고 해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판서도 하고 관찰사도 하고 했는데도 고향에서는 이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서원도 짓고 막 했는데 그렇게 계속 상소 올리고 하다가 그런데 이쪽 기호 지구방에서는 약간 진보적이에요. 이쪽 충청도에서는. 약간 이쪽이 기호학파 이쪽이 약간 진보적이라서 계속 연합상소 같은 거 올리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갑신정변, 갑오경장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때 돼야 서울이 폐지되고 그래요. 저 영국은 더 했습니다. 영국은 보통 선거권 여성은 1920년대까지 없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민주화라든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애들도 막 저기 올라가서 다 하고 어디 내가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디 가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 저 대성전 공자님 성현들 모신 데서 뭐라더라 무슨 저 판소리 중에서 사랑가라고 야한 걸 업고 놀자 하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얼른 나와버렸구만. 그거 해도 너무한 거야. 그게 생각을 해보시오. 이게 명륜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 앞에서 해야지. 그게 무식한 거죠. 그게 국회의원도 오시고 단체장도 오든지 양식이 없는 거죠. 이건 젠틀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암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 그 지청에 가서 옛날로 치면 다 인사하는 데서 그래서 업고 놀자 사랑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열어놨으니까 당당하게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한번 시범을 보이시죠. 올라가 보자 우리. 왼발이 먼저인가요? 예. 이렇게 공자님이 이렇게 신중하게 하셨다는 거야. 온 정성을 다해서 이게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인을 나는 잘 안 되네요. 나는 짝발이네. 이게 나는 잘 안 돼. 나는 안 돼. 잘. 이거 잘하네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유생복을 입혀서 학생들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학교 가면 인사도 잘하고 애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공무, 서무. 그래서 열어볼 수는 없지만
열어보면 아까 얘기대로 가운데에 다 열어보면 보셨죠? 공자님. 아니 내가 보기엔 암만 현대화되고 암만 무슨 일이라 해도 교회나 이런 향기는 안 없어져요. 왜? 생각해보면 그거 없앨 수 없는 거야. 그냥 저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역사가 있는 이상 사계 김장생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공부 잘하고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분들 위패는 없앨 수가 없어. 여기 25분 공자님하고 맹자 중국 오성, 그 다음에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송나라 때 주자학 때가 뭐 몇 명이 되는데 어떤 데는 중국군이라고 빼자는 분도 있지만 2분을 하든지 어떤 때는 3분 하든 4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18성현 그러면은 다 합치면 25에서 많으면 27 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송나라 시대 때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27, 어떤 데는 20, 여기는 25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동무, 섬.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모신 저는 순서에 의해서 저렇게 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가운데가 이제 저 공자님 상 그래놓고 저 가운데 보이죠? 그 이제 저게 열면 대성지성 문선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시면 시호 받고 설총이면 설총, 사계 김장생이면 김장생 이름을 다 쓴 경우도 있고 뭐 김공 뭐라고 한 경우도 있고 그 당시 시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도 이왕 열었으니까 올라가서 뭐 영광이네요. 역시 복이 많으셔서.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아니 저 장인님, 수석 장인님이신가 봐. 그래도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어디서 구해 왔어요? 네? 사진이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